예, 저는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오늘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생물학적으로 몇 살까지 살게 될까요? 아마 수명이 늘어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 자릿수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세 자릿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인구 구조는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2016년에만 해도 40만 6,200명인데 작년에 35만 7,700명. 올해는 작년에 1.05였던 합계 출산율이 0.9%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70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던 게 지금 9년이면 20만 명으로 줄어들거든요. 이 얘기는 곧 피라미드였었던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바뀌어버린다. 생물학적 수명이 늘어나고 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늦게까지 오래 일해야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직업의 미래라고 하는 게 어느 때보다 불안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노동부 이런 데서 발표한 자료인데 미국 노동시장에서 직업의 변화를 계속 살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인지적인 업무 혹은 육체적인 업무 중에 정형화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업무는 사실은 모두 다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일들의 대부분을 우리가 매뉴얼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인력의 80, 90%를 줄여놓고도 소수의 결정만 하는 사람들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허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역사에서도 사실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요새 학교에서 우리 이따 토론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식 중심의 교육이냐 역량 중심의 교육이냐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지식은 사실 이 안에서 그냥 우리가 클릭만 하면 다 찾아올 수 있을 거고 누가 더 방대한 지식을 제대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연사해낼 줄 아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학교에서 시험 보고 줄 세우고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길러내가지고 자격증을 주고 입사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죠? 현실의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은 그런 경쟁을 해왔는데 이제껏은 그래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줄을 세웠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능력, 연산하고 기억하고 웬만한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가 훨씬 더 뛰어나게 대리수행하는 현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영상이 사실 이제 그런 거 동영상입니다. 2년 전에 장학 퀴즈에 한국어 인공지능이라는 애틀이라고 하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만든 엑소브레인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장학 퀴즈 기장원 무슨 수능 만점자 다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인간의 자연언어, 일상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기계가 내놓는 답변을 사람들도 또 이해할 수 있는 일상언어 환경에서 웬만한 사람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계가 사람보다 능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기술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구글의 순다 피차이라고 하는 구글의 최고 경영자가 구글 개발자 대회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비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듀플렉스라고 하는 걔가 PPT가 안 돼서 그냥 제가 그거를 구두로 전달합니다. 인공지능이 전화를 걸어서 미장원을 예약하고 식당을 예약한 건데 사람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상황별로 바꿔가면서 전략을 세워서 딜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인간의 자연 언어 상황에, 일상 언어 상황에 그대로 인공지능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거를 각 영역에 집어넣기만 하면
웬만한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의 변화는 요새 언급하자면 끝도 없고, 계속 우리를 놀라게 하는 신기술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변화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고자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과거에는 지식의 생산자가 한국 같으면 한문을 알아가지고 중국, 일본 학자랑 서신 교환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식의 생산자였고, 서양에서는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의 생산자였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식의 유효기간은 몇백 년이 갔었던 거죠. 그런 책은. 근데 지금은 무슨 여고생 스타들이 유튜브에서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버는 상황이 됐어요. 이 얘기는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생산되고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됨으로 인해서 지식의 유효기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 사실은 지식의 유효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배워봐야 금방 다 낡아버리는 세상이 된다. 더욱이 이것이 분과적인 지식일 경우에는 아주 그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껏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그것을 가르치고 테스트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우리가 유지할 때 과연 미래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호모데우스의 저자가 두 번이나 책 낼 때마다 왔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문답을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지식은 얘들이 성인이 되면 다 쓸모 없어질 것이다. 80, 90%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늘 변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둘째. 어떻게 해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직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교육 자체가 평생학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 평생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늘 변화해야 된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변화의 주체로 삼고 모든 사람을 학습의 주체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인공지능, 이제 이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바로 교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일이 불안하면 우리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컴피턴트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인공지능이 사람 비슷해지는 상황이 사실은 새로운 철학적, 인문학적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인간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간의 본질적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상당 부분에서 생각하는 기계, 판단하는 기계와 차별성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동안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은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의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직업을 고민하는, 직업을 통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문학적, 철학적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감정까지 느끼고 연산 기능까지 할 수 있게 된 기계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과거의 근대와 더불어 만들어졌던 인간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인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철학자들만이 하던 질문을 모든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사실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런 인공지능이 인간성을 우리가 돌아보게끔 하는,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다. 기계가 인간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인간의 개념을 스스로 추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요. 답 없습니다. 답이 없고요. 모든 미래학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엄청난 실수만 한다는 겁니다. 미래는 예측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언제 시점의 미래냐? 사실은 모두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 중에 어떤 게 덜 거짓말스럽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준비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 자체가 틀린 겁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믿을 거 없고요. 미래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공통점, 미래는 예측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게 저는 가장 확실한 미래를 향한 태도라고 봅니다.